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반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방역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오늘과 같은 방역 훈련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말대로 오늘 방역 현장 훈련에 모두가 실전처럼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훈련은 약 5시 30분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에 앞서서 국민 의례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우측 스크린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상훈련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많은 내빈께서 관계자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리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되는 훈련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 방역 훈련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발생 농장을 재현해 놓은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중앙훈련장을 중심으로 가상 상황에 따라서 무대의 좌우측 양옆 스크린을 보시겠고요. 설명과 또 현장 시연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빈 인사 말씀 있으시겠고요. 방역 결의대회, 방역 추진 상황 보고, 그리고 훈련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단계별 가상 상황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형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불안하고 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서 정부의 전염병 대응 체계도 평가해 주시고 또 안전한 우리 돼지 한돈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훈련 총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님에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장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하면서 대응을 잘해주고 계셔서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경각심을 높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 CPX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지금 거의 이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작년 8월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몽골에 전파가 되었고, 금년 1월에 또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베트남 거의 250여 차례의 지금 발병 횟수가 신고가 될 만큼 아주 크게 번져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4월 들어서 그 인접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제 소지한 불법 여러 가지 축산물들, 그 중에서 이제 돼지 가공품들이 햄, 소세지, 만두 같은 가공품에서 생균은 아닙니다만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무려 22차례나 25차례나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도 정말 만만치 않는 위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백신, 그러니까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또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아주 치명적인 가축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발병이 되지 않도록 국경 차단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지금 아태식 한돈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축산관계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우선 축산 농가들이 발생 국가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지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된 그러한 대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병 국가를 절대 방문을 하지 않는 노력 꼭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피치 못하게 방문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축사에 가지 않고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노력들을 함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각 여러 관계부처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잔반을 먹이는 돼지 사육 농가가 한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농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우선 잔반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시면 좋겠고, 피치 못하게 공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노력들을 함께 경주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국경 차단 노력들을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해 나가느냐,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유사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축에 대한 신고, 그리고 초동 대처 뭐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축산 내적인 그런 대응 대책을 사전에 한번 점검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오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또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축산인들 그리고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숙지해 나가고 또 더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습니다만 특히 세종시의 유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축산 관계 단체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는 뭐 특히 우리 행정 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드시 모범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또 부탁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이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훈련 총괄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님께서 오늘 훈련에 임하는 어떤 각오와 함께 의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잘 막아보자. 오늘 훈련에 대한 말씀과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시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을 오늘 세종시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훈련에 참석해 주신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전국 지자체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세종시의 이춘희 시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정 관계상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난형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나 AI에 비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질병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양돈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야말로 우리 양돈 산업의 명운을 건 질병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최근 외국에서 반입된 수화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빈번히 검출되는 등 차단 방역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 농가의 발생국 여행자재 홍보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가상 방역 훈련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국가의 차단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 인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아마도 양돈 농가에서 가장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양돈 농가 대표에서 이번에는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대한한돈협회장을 맡고 있는 하태식입니다. 우리 한돈 산업을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을 걱정해 주시면서 우리 농업을 책임져 계시는 우리 이계호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 정부 관계자님과 또 우리 축산 관련 단체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자리를 해주시는 우리 유순현 세종부시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마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100% 치사율을 가진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한국의 한돈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백서 가상 훈련을 하게 된 것을 저희 한돈 농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산업을 지키는 그런 각오 아래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희들 한돈협회, 한돈 농가들은 우리 산업을 사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또 방역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우리 산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돈협회에서는 세 가지를 정부에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대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과거 발생사를 보면 여행객이 무심코 버려간 휴대축산물이 원인이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과태료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ASF 발생국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 1회 과태료 500만 원, 2회 과태료 750만 원, 3회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돈협회에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이토록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행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을 꼭 막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대지에 남은 음식물 잔반 급여를 꼭 금지해달라고 저희들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식품안정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284건의 사례 중에서 잔반 원인이 35%나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도 44%가 잔반으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잔반사료가 돼지에게만은 급여를 시키지 않는 법적으로 잔반사료 금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야생 멧돼지, 특히 유럽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범으로 꽂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휴전선 근교, 그리고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생 멧돼지를 지금 현재 개체수가 한 30만 도 이상이 되는데 3분의 1로 줄여서 야생 멧돼지가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꼭 정부에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런 훈련을 통해 정부와 농가 모든 관계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각심을 한 번 더 고치시고 공동 방역 대책 수립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신 실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으로 우리 한돈 산업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님께서 힘있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현장 훈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의 접수 또 대응에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 또 확산 방지 대책 이후에 이동 제한 전면 해제까지 방역 조치 전 과정을 다소 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 무대와 함께 또 함께 현장 시연까지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상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 배양하고요. 또 공무원과 또 축산인 모두가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을 같이 박멸하자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하기에 앞서서요. 현재 인접국에서 맹유를 떨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대한민국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방역 의지를 다져보자는 방역 결의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결의 대회는 첫 번째로 방역 주체별 결의문 낭독이 있겠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퍼포먼스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의문 낭독은요. 양돈 농가와 공무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 그리고 대한한돈협회와 농협경제지주, 양돈 수의사회 대표 세 분 이렇게 나오셔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결의를 다짐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해 주실 분들 방역 주체별 대표께서는 지금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우리 양돈농가와 방역공무원 모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율 방역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 등 책임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방역공무원은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와 함께 농가의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 산업을 지켜내어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2019년 4월 30일 양돈농가 대표 윤호정, 방역공무원 대표 정근남. 네, 고맙습니다. 양돈농가 대표와 공무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돈협회 농협경제지주 양돈수의사회에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결의!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을 지키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한돈협회는 양돈 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고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과 근로자 지도 관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농협은 공동방재단을 통해 취약 지역에 대한 소득과 소속 양동 농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양돈수의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대상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신고와 방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주체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2019년 4월 30일 대한한돈협회 대표 손종석, 농협 경제지주 대표 조재철, 한국양돈수의사회 대표 김현섭.
네, 결의문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고요. 장관님 모시고 결의문 낭독하신 대표분들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자세에서 한번 촬영하시고요. 화이팅 한번 하고 촬영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자세에서 촬영하시겠습니다. 절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보자라는 다짐에 정말 힘찬 결의문 낭독을 있었고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외치면 다 함께 힘차게 차단이라고 외치시면서 내빈 여러분께서는 차단이라는 말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모든 분들께서 차단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자, 퍼포먼스 함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결의대회를 통해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현장 훈련에 앞서서 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사항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구제역 방역과장 나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장 김대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접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차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국경 검역에 주안점을 두고 검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공항만에서 관세청과 협조하여 휴대 수화물의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산 혈분 수입 금지와 수입 사료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휴대 축산물의 사전 반입 금지를 위하여 해외 여행자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항만 입출국장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한편 원천 차단을 위하여 불법으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는 시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경 검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각국 거점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 해외 직접 구매, 국제 우편물 등 사람과 화물의 국가 간 교역이 활성화되며 치명적인 외래 동식물 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공항을 통한 외래 동식물 질병의 유입 차단이 제2의 국방으로 급부상하는 시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는 외래 동식물 질병 유입 차단에 천병입니다. 세계 국제 화물 운송 2위, 세계 국제 여객 운송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연계 지역을 관할하며 연간 약 5만 건의 일반 화물, 약 13만 건의 해외 여행객 휴대품, 약 69만 건의 해외 직접 구매 특송 화물, 신고한 수입 동식물 검역과 더불어 무심코 유입되는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 세관 신고, 탐지견을 활용한 휴대품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직접 구매의 급증으로 더욱 중요해진 특송 화물과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검역 체계를 확보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약 254톤가량의 불합격 검역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검역 물품을 가져오거나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을 수령할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검역의식으로 청정한 대한민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저희 검역관들은 24시간 촘촘한 방역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SOP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양돈농가 6,300호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 담당관제를 시행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각 한 명씩 농장별 담당관을 지정, 남은 음식물 방역관리와 외국인 근로자 지도 등 월 1회 현장 점검과 주 1회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집 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재단을 동원하여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소독약품, 생석회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색출 및 사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 농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 등 취약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야생 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경기, 강원 지역에 포획된 야생 멧돼지와 폐사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 농가에 대한 매몰지 확보와 살처분 인력 및 방역 장비 등을 점검하고 발생국 여행, 자제, 대국민 홍보와 정부 합동 당화문 발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역 추진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철통 방역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훈련 오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조규표 농업정책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국장 조규표입니다. 오늘 훈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해서 의심축 신고부터 초동 대응 조치, 긴급 방역 등 일련의 방역 과정 전반에 대한 시연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방역기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 내용과 체계를 숙달함으로써 초동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둘째는 방역 관련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해서, 셋째는 이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양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훈련의 가상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세종시 전이면 양돈 농가에서 폐사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이에 따른 초동 대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됨에 따라서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긴급 대응 과정을 설명을 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발생 농장 주변 야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 피사체가 발견되고 마지막으로 2개 농장에 추가 발생됨에 따른 상황별 방역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훈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대응 체계 숙달을 기본으로 질병 발생 시 대응 상황을 실제 시연을 통해 훈련의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및 각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향후 방역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모든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훈련 이후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훈련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조규표 농업정책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서대로 이 의미를 담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세종시 농업축산과 김문배 가축 방역 담당과 함께 본격적인 가상 상황 말씀하셨던 거 설정해서 방역 주체별 대응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훈련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총력적인 차단 방역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의심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세종시 전이면 소재 양돈 농가에서 축주가 4월 30일 16시경에 축사 1동에서 돼지 폐사와 신경 증상과 코에서 출혈성 거품이 있는 돼지를 확인하여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부분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종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노영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세종시 전이면에 양돈을 하고 있는 박훈재입니다. 우리 농장에서 가축 질병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경에 축사에 들어가 보니 갑자기 돼지들이 죽어 있고 마비 증상과 돼지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유천리 438번지입니다. 네, 사육두 수는 몇 마리입니까? 네, 3,000두 가량 사육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게 몇 마리 정도이며 주로 증상이 나타난 동은 어디인가요? 네, 200여 두 되고 증상은 1동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폐사, 신경 증상, 코의 출혈성 거품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바로 가축방역관이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랑 연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꼭 휴대하여 주시고 일단 농장 출입구를 폐쇄하여 외부 사람이나 차량 출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축방역관이 출동할 때까지 농장 내 머물러 주시고 농장 내 모든 사람들은 외출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신고를 받은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신고 사실을 관계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사전에 준비된 긴급 출동 도구 세트 등을 챙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종시에서는 가축위생 방역진본부에 초동방역팀 지원을 요청하고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농가 현행화 등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합니다. 네, 그러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세종시 가축방역관 출동 시연 보시겠습니다.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팀의 출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훈련을 위해 초동방역팀이 먼저 출동 시연을 한 이후에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출동과 검사 등 방역조치 사항을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로부터 의심측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팀 투입 요청을 받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출동시킵니다. 훈련 상황임을 감안하여 방역사는 방역복을 사전에 착용하고 훈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장주가 이제 신고를 했고요. 무척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차량이 농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신고 농장에 최초 도착한 초동방역팀이 개인 소독 후 출입금지 표지판과 접근 금지띠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 농장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농장주가 이상하다 신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 16시 현재 축사로 들어간 후에 축사 한 통에서 돼지가 폐사하고 신경 증상 또 일부 돼지의 코에서는 출혈성 거품이 나고 이러면서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관계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요. 출동 준비를 이제 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차량이 도착을 해서 개인 소독을 합니다. 초동방역팀은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초동방역팀은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타고 온 차량부터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했고요.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농장 출입구를 일단 한 군데로 막아야죠. 네, 네. 일단 출입 통제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장 출입구를 차단 통제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네. 농장 출입구를 차단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생석회 도포합니다. 밖에 보시면 출입 금지 표지판도 붙였고요. 접근 금지 띠도 표시를 해서 출입을 좀 금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차량이 농장 입구로 와서 이렇게 초동 대응을 합니다. 소독을 통해서 먼저 했고요.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팀의 출동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훈련 상황임을 감안해서 먼저 초동방역팀이 출동을 한 모습. 네, 이제 곧 이어서 가축방역관이 출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초동 방역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방역관 출동과 현장 조치 상황에 대한 현장 시험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가축방역관이 방역 차량을 타고 신속하게 농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차량에서 내려 소독을 받은 이후에 농장으로 들어가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를 합니다. 네. 일단 타고 온 차량, 역시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 출동 차량도 이렇게 소독을 하는 모습이죠. 네, 물론 똑같이 소독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그 출동한 그 가축방역관 머리에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저거는 그냥 카메라인가요? 뭐죠? 네, 맞습니다. 임상 관찰 정확도 향상을 위해 액션캠을 착용해요. 검사 상황을 방역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카메라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농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의심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가축방역관이 저렇게 들어가서 의심축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게 됩니까? 의심축을 발견하게 되면 실험실 진단을 위해 혈액을 채취하며 혈청 분리용과 전열 2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혈액 시료는 진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돼지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죽은 지 12시간 이내에 돼지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네. 정밀 검사를 위한 조직 시료는 바이러스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림프절, 비장, 편도를 채취해야 하며 그 외에 간, 심장, 폐, 신장 등의 장기도 필요시 채취하게 됩니다. 네, 지금 안쪽에서는 그렇게 채취를 하는 모습이고요. 고압 분무기로 계속해서 차량을 철저하게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채취된 시료는 누출과 파손 방지를 위해 3중 포장 용기를 활용하여 포장하고 외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사환축 긴급 시료라고 표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시료를 채취합니다. 진단 확률을 높이려면 가능한 한 많은 돼지에서 좀 채취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죽은 지 12시간 이내의 돼지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또 좋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네, 저도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사전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농장주가 사육하는 돼지가 좀 이상하다 하는 신고를 동물위생시험소에 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 소재 양돈 농가를 가정하고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동 방역팀 그리고 가축 방역관이 현장에 농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정밀하게 조직을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이제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림프절, 비장, 편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간이나 심장,
폐, 신장 같은 장기도 필요하면 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료 채취반이 농장 입구에서 이 시료를 채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장 용기를 3중으로 이제 된 포장 용기를 활용해서 지금 포장을 했어요. 네, 검역본부로 송부하기 위해서 네. 바이러스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3중으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농장 입구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시료 송부반에게 시료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료 송부를 했어요. 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예, 시료 송부가 끝나면 농가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완료 시 바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국가동물 통합 방역 시스템의 역학조사 결과를 등록합니다. 네. 지금 시료 채취를 하고 나서 노트북과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등을 사용해서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농장주는 굉장히 걱정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누출과 파손 방지를 위해서 3중 포장 용기를 활용해서 포장했고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가 송부가 됐습니다. 그 가축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사용해서 조사를 또 진행했고요. 역시 나갈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가축 방역관이 아까 임상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에게 들어온 소식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종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전파를 위해서 농장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요. 이제 의사 환축 진입로를 긴급하게 이제 현장 통제 초소도 실시를 하게 되겠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현장에는 소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현장에 소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종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우리 시에 설치된 통제 초소에 급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네. 네,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출동을 해서요. 역시 소방 차량도 소독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모든 농장에 통과하는 차량은 전부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소방서 본연의 업무에도 정말 바쁜 이 소방관 관계자분들이 소방서 관계자분들께서 이 농장에도 출입을 해주셨습니다. 소방서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서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 저희도 늘 협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수고해주신 우리 소방서 관계자분들께도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종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우리 시에 설치된 통제 초소에 급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관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이런 전염병 발생이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유관기관 먼저 소방서에서 소방차 동원해서 우리 시에 설치된 이제 통제 초소에 급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셨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경찰 차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수 지원 등 통제 초소 운영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축협 공무원으로 근무조를 구성하여 농장 앞에서 24시간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24시간 통제와 소독에 이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 유관기관의 협조로 통제 초소가 빠르게 설치돼서 정상 가동이 이제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방차도 그랬고요. 경찰 차량도 방역본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있습니다. 통제 초소를 이렇게 통과하는 모든 장비나 모든 차량, 기관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모습이고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 우리가 평시에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유관기관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아프리카 이 돼지열병 방역에서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차량은 축산에 이제 종사하시는 관계된 차량일 것 같아요. 축산 관련 차량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으로 보입니다. 네. 축산 관련 차량이 도착을 했고 역시 또 모든 차량에 이제 소독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네. 소독을 받고 또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워낙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요. 뭐 거의 100%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지만 이제 의심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질병이 이제 확산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차단 방역입니다. 네, 혹시 있을 오염을 소독으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질병에서도 사실 초동 대처, 뭐 초동의 이제 질병도 초기에 이제 우리가 진료하는 것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에도 소독을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단 방역 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농장 앞에서는 이렇게 24시간 이제부터는 통제와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됩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장에 대한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까요?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기초 역학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추적조사와 네. 역학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요 조사 대상은 해당 가축과 접촉하였거나 네. 발생 농장이나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과 차량이며 최근 농장주의 해외여행, 각종 축산 관련 행사 참여나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조사 결과 역학 관련 농장은 21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농장중 분들은 가능하면 이 시기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자, 여러분 훈련장 상공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생 농장 위로 드론이 비행 중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농장 주변 눈에 잘 네. 보이지 않거나 지형상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밀 조사를 위해 검역본부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아, 예. 검역본부의 드론팀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농장 주변에 이제 잘 안 보이는 곳들. 네, 그렇습니다. 네, 상공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예.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론이 사실 최첨단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입체적이고 보다 면밀한 세밀한 역학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 환축이 확인된 농장은 네. 가축과 사료, 그 생산물 등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의사 환축의 양성 판정에 대비하여 세종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실 설치 준비를 하고 살처분과 소각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약품 등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 안타깝게도 위기 경보가 이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농장에서는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축사 내부, 차량, 축산 기자재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사람 또한 소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독 조치가 이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지는 거 확산 방지하고 예방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 아마 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장 내부는 고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농장주가 직접 소독하고 네. 외부와 인접 도로는 세종시 방제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농장 밖 외부 진입로 등에 대해서는 방역 차량 2대 이상을 동원하여 주기적인 도로 소독을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된 경우 32사단의 제독 차량 지원을 받아 오염된 주변 도로를 소독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 내 소독하는 모습, 또 방역 차량 동원해서 발생 농장 주변을 소독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농장의 최초 청소, 세척, 소독은 세종시와 농장주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농장주분입니다. 농장주분께서 농장 구석구석을 이 고압 분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농장주가 소독을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소독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종 공주 농협의 소독 차량 2대가 발생 농장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소독 약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농장주분은 농장 이제 구석구석 고압 분무기를 활용해서 열심히 소독을 하고요. 세종 공주 축협의 소독 차량 2대가 발생 농장을 이렇게 돌면서 소독 약을 살포합니다.
이 축협에서도 소득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축협에서는 소규모 축산 농가나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 대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공동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공동 방제단이 편성이 됐군요. 유사시 이러한 소독 차량과 인력이 발생 지역에 집중 투입되게 됩니다. 네, 소독 고맙습니다. 이 세종 공주 축협의 소독 차량 2개도 발생 농장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소독약을 살포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제 군 차량입니다. 32사단, 우리 지역 관할하고 있는 32사단의 제독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인데요. 이 제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곳을 소독을 담당하나요? 32사단 제독 차량은 주로 발생 농장 주변 도로 소독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농장 주변에 오염된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질병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축협의 차량은 농장 주변을 이제 소독을 했다면 32사단의 제독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 소독을 돕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소방서, 경찰서, 또 군부대까지 이렇게 32사단 군부대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방역 활동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조가 매우 네.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군에서도 협조를 이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 검사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송부된 시료는 차폐 연구실에서 바이러스 분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다음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 결과 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아. 이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위기 단계에서 다시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려했던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심각 단계로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예, 심각 단계에서는 중요한 방역 조치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발생 시도인 세종시를 비롯 연접 시도와 역학 관련 시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부처 간 대책을 조율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등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네. 이후 정부의 합동 담화문 발표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제가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발생 농장의 가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네. 발생 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에 감수성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가축 방역 심의의 자문을 받아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전국 주요 지역에 통제 초소 및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직후 가축 방역 심의 등을 통해 전국 일시 이동 중지를 결정, 전국의 양돈 농가, 양돈 관련 작업장, 양돈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 출입 및 이동을 중지하며 필요시 연장하게 됩니다. 전국 이동 일시 중지는 5월 1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발령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잘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현장에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관별로 관계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가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 일시 이동 중지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긴급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므로 네.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네네. 먼저 농림식품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전국 일시이동 중지 발령을 공표하고 재난 알림 문자를 이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양돈 농가, 양돈 관련 작업장 등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과 이동이 일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양돈농가, 축산 관계자, 축산시설 등의 SMS를 전송하고 네. 각 시도 역시 보도자료 배포, SMS 전송을 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이동제한 공고문과 함께 마을방송으로 전파를 합니다. 네.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서도 회원 농가에 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재난 알림 문자를 활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가 동물 통합 방역 시스템 이용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문자 전송을 직접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한테도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어졌습니다. 5월 1일 0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 작업장에 가축과 사람, 물품 등 이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시 이동 중지가 지금 발령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재난 문자가 알림 문자가 온 거죠. 네. 예. 일시 이동 중지 주체별 방역 조치를 살펴보면 네네. 양돈 농장과 종사자는 축산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내부를 세척과 소독을 하며 농장 내부 또한 철저히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조치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중에 사실 사료차라든지요, 또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 부득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네. 양동 관련 작업장에서는 차량을 해당 작업장으로 미리 이동하여 차량 내부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하고 분뇨 차량, 중간 유통 등에 사용되는 기타 축산 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를 합니다. 네. 자, 이제 48시간 동안 양동 관련 차량 작업장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조치가 모두 완료되어 위험 요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되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고요. 그러면 이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중에는 관계부서의 농장 소독 점검과 축산 차량의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이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축산 농가와 관계자분들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군요. 자, 다음은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축의 살처분 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확인 즉시 살처분을 시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살처분을 완료합니다. 네. 발생 농가 500m 이내 관리 지역에 2개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00두에 대해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건의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합니다. 네. 돼지 안락사는 약물, 이산화탄소, 질소가스 등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완료하고 사체는 소각 또는 렌더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살처분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렇게 살처분 작업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좀 있을까요? 예, 살처분 시 주의할 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서 매우 오래 살아남으므로 네. 감염된 개체는 혈액이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네. 직접 땅에 매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매몰 또는 열처리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네. 액비 대형 저장조와 간이 FRP 등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 처리나 렌더링 처리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체 처리할 때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처분 처리는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의 바이러스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네. 먼저 통보팀이 농가의 살처분 명령서와 농장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네. 이후 보상평가팀이 가축에 대한 조사와 보상금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팀이 방역복 등 방호 장비를 꼼꼼히 착용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발생 농장 살처분 시연 장면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살처분 팀은 가축 방역관, 공무원, 군인, 축협 등의 인력입니다. 각각 임무와 역할이 분담이 되고요. 발생 농장 1개 반 20명, 인근 농장 2개 반 40명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작업 전에 가축 방역관이 살처분 요령과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교육하고 방역복 등 방역용품 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에 농장으로 투입을 합니다. 네.
방역 수칙을 교육을 하시고 방역복 등 방역용품 착용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소독도 실시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살처분 요령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소독을 마치고 축사로 한 분 한 분 들어갑니다. 먼저 축사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대지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건상 모용을 들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돼지들을 이제 축사 내에서 한 마리씩 꺼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돼지를 네. 살처분 장소로 몰아 넣은 후에 질소가스 거품을 사용하여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 살처분을 할 때 그 질소가스요? 네, 예, 맞습니다. 거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좀 그 고통이 없나요? 질소가스는 네. 흡입 시에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가스에 의해 마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무의식 중에 안락사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소 거품 투입 후 약 5분 정도 경과하면 가축이 모두 죽게 되며 네. 가축이 죽은 것이 확인되면 사체 처리 시설로 운반합니다. 이후에 이동식 열처리기를 활용하여 사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시된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살처분 팀은 가축 방역관, 공무원, 군인, 축협 등의 인력으로 각각 임무와 역할이 분담이 됐고요. 지금 살처분 장소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처분 장소 뒤쪽 편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살처분 장소 쪽을 보시면 이동식 열처리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는 이제 질소 그 거품이죠, 저게. 예. 네, 맞습니다. 질소가스 거품을 사용해서 이제 돼지들을 안락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기기가 보이십니까? 이동식 열처리 장비에서 사체를 투입하기 위해서 장비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곳에 전시된 이동식 열처리기는 예. 한 번에 3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며 2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사체 처리를 해요. 네네. 일에 약 6시간에서 8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처분 과정까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과정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살처분이 끝나면 발생 농장 청소, 세척, 소독을 하게 됩니다. 네네. 우선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소독약으로 세척한 후에 브러쉬, 수세미 등으로 구석구석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에 축사에 소독약을 뿌리는데 네네. 천장, 벽면, 바닥순으로 세척과 소독을 하며 분변 등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네. 분뇨는 알카리제를 사용하여 소독 처리한 후 2, 3일 후에 산성제를 이용하여 중화하여 가축 분뇨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살처분이 됐고 이제 농가가 비어 있어도 모든 소독 과정을 할 때 이제 청소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소 이후에 소독도 네네.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세종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을 설정합니다. 네네. 방역지역은 500m 이내 관리지역과 500m에서 3km까지 보호지역, 3km에서 10km까지는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며 방역대 내 소재한 세종시, 천안시의 59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의 살처분과 오염물건의 세척 소독이 끝난 날부터 네. 최소 한 달 이상 이동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역대 같은 경우는 질병이 제한 지역 밖으로 전파되는 거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2중, 3중의 차단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역대별 조치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예, 방역대별로는 500m에서 3km 사이의 보호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3농가 4,000도에 대한 긴급 임상 관찰을 실시한 결과 의심축은 없었으며 네네. 3km에서 10km 사이의 예찰 지역의 경우 해당 54농가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읍면 직원과 방역본부 전화 예찰 요원을 동원
임상 관찰과 전화 예찰을 병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히도 아직까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다음은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상황입니다. 네. 통제 초소는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거점 소독 시설 안내 등 통제를 합니다. 거점 소독 시설에서는 차량 외부와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소독 필증을 발급하여 주고 통제 초소 통과 시 제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 초소 3개소, 거점 소독 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3교대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인은 지자체 사전 교육 후에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32사단,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국토관리청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그 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초소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종시에서는 상시 거점 소독 시설을 지난 2017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연중 무휴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장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의 운영 시연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축산 차량이 훈련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점 소독 시설 오게 되면 첫 번째 U자형 소독기로 차량 네. 외부를 소독하고 중앙의 소독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U자형 소독기로 차량 외부를 소독하는 모습, 중앙의 소독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죠. 1차 외부 소독이 끝나면 네. 고압 소독기로 차량 외부를 추가 소독하고 네네. 내부는 소형 분무기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아, 내부까지 소형 분무기로 소독을 합니다. 운전자가 지금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대인 소독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운전자는 내려서 네. 대인 소독기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이 끝나면 네. 소독 필증을 교부받게 되고 공무원은 그 내용을 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네, 차량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내부도 하고 지금 이 운전자도 내려가지고 대인 소독기에서 소독한 다음에 소독 필증을 이제 발급받아서 이걸 공무원은 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운전자는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에 네. 두 번째 U자형 소독기를 거쳐 소독 지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운전자가 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에 또 소독하죠. U자형 소독기를 거쳐서 소독 지점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의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총 예. 3번을 소독하게 됩니다. 네. 훈련장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의 운영 시연 장면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훈련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발생 후에 이틀이 지났다고 가정합니다. 발생 농장 인접 야산에서 우려했던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야생 멧돼지가 피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신고를 받은 세종시청 환경정책과에서는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현장 대응반에서는 지자체 현장 통제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네, 이때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도 같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장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현장 대응반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송부를 하고 예. 현장 통제팀은 폐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사체를 처리하고 네. 발견 지점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했던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되어 네. 환경부에서는 폐사체 발생 아. 지점을 중심으로 관리 지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아, 관리 지역이요? 관리 지역을 어떻게 그럼 구분이 되나요? 네, 관리 지역은 반경에 따라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500m 이내 지역은 감염 지역이라고 하며 네. 출입을 제한합니다. 500m에서 3km 지역은 위험 지역이라고 하고 네. 출입이 통제되고 제한적인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3km와 10km 지역은 집중 사냥 지역으로 적극적인 수렵 활동이 가능한데 이는 감염 지역 내로 출입한 감성 동물 개체수를 최소화하여 네, 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때 수렵 활동 시기는 관리 지역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한 후에 타 지역으로 전파 위험이 없도록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현장 대응반은 관리지역 안에서 야생 멧돼지의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획틀 및 냄새 기피제를 설치하여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아, 그렇죠. 아울러서 저희가 오늘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야생 멧돼지 포획틀을 행사장 내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현장 카메라가 한번 저희 그 카메라 포획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포획틀과 냄새 기피제를 설치해서 야생 멧돼지의 이제 이동을 또 통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화상 방지를 위해서 이동 통제도 일제 소독 등의 총력 그 대응을 했어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네.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초 발생 3일 뒤에 세종시 북악면과 장군면에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악면의 추가 발생 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28km 지점에 돼지 1,500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네. 장군면 추가 발생 농장은 기존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23km 떨어진 돼지 1,000도 사육 규모 농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살처분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에 세종시는 추가 발생 농장과 주변 500m 양돈 농장에 대해 긴급히 살처분을 결정하고 네. 5농가 7,500두의 돼지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북악면과 장군면의 추가 발생지에는 방역대를 신규로 설정하였고 네네. 방역대별 통제 초소 3개소와 거점 소독시설 3개소를 각각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자,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방역대 내 양돈 농장의 이동 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장 살처분과 오염물건 세척 소독 완료 후 네. 21일 경과 후에 관리 지역과 보호 지역을 내찰 지역으로 전환하며 30일이 지난 후 내찰 지역 내 감수성 동물 가축에 대한 임상 검사, 혈청 검사와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모든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신속한 초동 방역 단계에서부터 일시 이동 중지, 신속하게 살처분 이루어지는 과정, 또 철저하게 소독하는 모습, 또 권역 지역 지정까지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차단 방역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런 노력에도 모든 이동 제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발생 50일 만인 2019년 6월 20일 현재 종식이 선언돼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이제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종식 이후에는 살처분 농장에 대한 어떤 그 가축 재사육 절차가 또 기르셔야 되는데 그 절차가 또 좀 궁금합니다. 예, 발생 농장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고 입식 시험 단계별 방역 요령에 따라 네. 60일간의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고 네. 역학조사 결과 물렁 진드기, 야생 멧돼지에서 의한 발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식 기간을 설정합니다. 네.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에 있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발생 농장에서의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네네.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되고 3개월이 지났으며 사육 돼지에 대한 검사 결과 손안하고 있는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러한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제동물보호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발생국 지위 회복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발생 50일 만에 이렇게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너무 다행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